일단은 뭐 복잡한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집합 쪽에서는 복잡한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그 원소에 관한 얘기, 요 얘기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체 집합과 원소를 보면 되게 가벼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합규 안에 집합규 안에 구성되어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원소하고 뭐하고는 좀 비교해 줄 필요가 있을까? 원소하고 성분하고는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소가 있고 성분이 있지. 원소하고 성분은 딱 볼 때 같은 느낌으로 보이지만 이거 두 개는 절대로 같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거는 막 구성하고 있는 그냥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1, 3 이렇게 되는 거면 3, 1하고 어떤 거야? 같은 거 맞아. 이거 원소죠. 이 원소야. 근데 이제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3하고 3,1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하고 원소의 차이야, 이게. 그래서 일단 집합하고 원소 쪽에서 집합규 맨 바깥쪽에 있는 게 집합규고 안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원소인 거지. 그지?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린 뭐라고 한다? 원소다라고 하고, 중요한 건 어떤 원소는 집합의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속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함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속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속하지 않을 경우엔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지.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 이제 표현법인 거지. 이 부분까지 얘기하고 이게 속하는 관계야. 집합과 원소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는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표현법인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 맞지? 첫 번째가 뭐고? 원소 나열법? 뭐 이런 거 안 적어도 돼.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지? 원소가 유한계일 때. 원소가 유한계일 때는 원소 나열법이 나요. 왜지? 한눈에 그 원소의 특징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원소가 이제 무한계일 때는 조건제시법을 사용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 조건제시법에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지. 조건제시법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 바가 뭐라는 거? 서치 대시라는 거. 이 바가 서치 대시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를 적는다라는 거? 대표 원소. 그지? 서치, 이 대절을 기준으로 해서, 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 이제 대표 원소를 적어주고, 그리고 오른쪽에 뭐를 적는다는 거? 이 대표 원소를 설명해주는 표현을 적는다는 거. 조건들. 맞지? 대표 원소의 조건. 원소의 조건을 여기다가 나열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지? 이게 조건제시법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집합은 이런 원소들의 집합인데, 이 원소들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의 모임이다. 요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됐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야. 어찌됐건 중요한 건 얘가 원소라는 거.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 됐지?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인데, 부분집합에 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부분집합. 정돈해볼까요? 부분집합 잠깐 정돈해볼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지? A가 B에 속하는 포함한다라고 해야 돼. 그때는 속하는 건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고, 이거는 포함 관계야. 포함한다야. 포함 관계. 부분집합은 포함 관계. 근데 이 포함 관계의 내용 자체는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또 이거야. 원소로 이해해야 돼. 원소로.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얘기해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A의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B의 원소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다시, 집합 A에 속해 있는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집합 B에도 속해 있는 원소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선생님 얘기했잖아. 일단 공집합은 기본적으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 거 맞지? 네. 이렇게 할게. 그리고 두 번째,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안 맞아? 왜? 이거 한번 설명해봐. 왜 A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렇지. A의 모든 원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A의 원소로 속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A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공집합은 왜 A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어? 원래 하나도 없어. 이 모순이죠. 이게. 모순이잖아. 왜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에 속해 있으면 되는데 공집합은 원소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어떤 명제가 항상 참인 명제가 있다 그랬지. 가정에서 모순이 생기는 명제는 무조건 참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대학교 과정은 좀 어려워. 다시 가정 부분에서 모순이 생기는 명제는 항상 참이야. 그래서 선생님 그때 예를 들어줬던 게 뭐냐면 너희 영상이었지 그게. 예를 들었던 영상이 뭐였냐? 예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지. 내가 만일 새라면 나는 하늘을 날아갈 텐데.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왜? 세면 나니까. 병신. 닭은 못 날잖아. 병신. 그게 아니라 나는 새가 아니잖아. 나는 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명제는 참이라고. 왜? 가정 부분에서 모순이 생기면 그 명제는 무조건 참이라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만일 참이면 난 땅을 박박 기어다닐 텐데는. 아니, 내가 만일 새라면 나는 땅바닥을 박박 기어다닐 텐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니까? 왜? 난 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도 땅을 기어다닐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만일 새라면 나는 수영을 쳐서 갈 텐데. 그지? 오리?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아니라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제는 항상 참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미 가정에서 모순이야. 왜지?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지. 근데 공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서 이미 모순인 거야. 가정상에서 모순이 생기면 그 명제는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그 또 한 가지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확인하자. 공집합은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얘들아 이거 공집합이 아니야. 이거 아니다라는 거지. 공집합 아니야 이거는. 뭐야? 파이라고 하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나 둘 중 하나만 공집합이라는 거.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공집합은 그거까지 인지해야 돼. 됐어? 자, 근데 공집합 그럼 뭐 속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포함 관계로만 얘기하는 거죠.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부분집합이 있었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진부분집합이죠. 진부분집합은 종종 나오잖아요. 뭐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지?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B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되는 거야? A하고 B하고 같은 것까지도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A가 정확하게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는 B에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빼먹으면 안 돼. 알겠지? 요걸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 세 번째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건 잘 알아야 되지.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 이거 왜냐면 요게 혹시라도 심화 과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엔 없지만 요게 또 심화 과정으로 나올 수 있어서 요건 잘 봐야 돼. 이건 뭐였지? 아니지.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가능한 영역에서의 맞아요? 고배 법칙을 이용한다. 기억나? 뭐라고? 가능한 영역에서의 고배 법칙.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야. 인터뷰를 했잖아. 인터뷰. 이건 인터뷰라 그랬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A가 있는데 B가 있어. B가. 이건 잠깐 한번 얘기해보죠. 5, 6, 7 이렇게 있지.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럼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 없이 그냥 2의 7제곱 이렇게 하면 틀린다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지. B가 이렇게 있으면 어찌됐건 A는 요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A까지 가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1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랬잖아. 어디로 갈래? 그럼 1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두 자리.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두 개. 2도 몇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 3도 두 개. 4도, 5도, 6도, 7도. 그래서 2의 7제곱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 원소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면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는 반드시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면 1하고 2가 갈 자리는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럼 3은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그러니까 3의 몇 제곱? 5제곱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지?
특정 원소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1하고 2는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하고 2는 갈 자리 이미 정해졌잖아. 한 가지로.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가능한 영역에서 고배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달라질 수 있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그 전체 집합이 1, 2, 3, 4인데 얘들아 이해 잘해. 전체 집합 1, 2, 3, 4인데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는 A와 B에 이렇게 포함되는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죠.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3의 4제곱이지. 왜지? 일단 전체 집합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 B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A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1번한테 물어보면 1번이 갈 수 있는 영역이 몇 개야? 3개잖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럴 수 있다고. 2번도 여기 3번도 4번도. 그러니까 이때 정답은 3의 몇 제곱? 4제곱. 그러니까 2의 n제곱 이렇게 외우고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지수에서 빼고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 지수에서 빼고 이렇게 가면 힘들어져.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인터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가능한 영역에서의 고배 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집합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연산하고 연산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로는 연산과 연산 법칙. 선생님이 지금 그런 얘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연산은 대략적으로 4가지 있는 거야. 맞지? 그지? 무슨 집합? 합집합 있지? 뭔지 알지? 얘기 안 할게. 합집합이 뭔지는 알잖아. 교집합. 뭔지 알지? 여집합. 뭔지 알죠? 차집합. 이것도 뭔지 알지? 그지? 이 4가지의 연산은 알고 있어야 돼. 단 중요한 건 A 차집합 B는 뭐로 표현하기가 많이 나온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 정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는 거고 너희가 뭔지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뭔지 다 알 수 있는 거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요 정도만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함. 오케이? 연산 법칙은 몇 가지가 있나요? 4가지 있는 거 맞아요? 자, 요거는 잠깐 확인해 봅시다. 일단 교환 법칙 있는 거 맞지? 교환 법칙이 뭔데?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같은 거지? 그리고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같은 거죠? 교환 법칙이 뭔지는 알 거고 결합 법칙도 뭔지 알지? 결합 법칙은 뭘까? 맞아요. 뭐 먼저 계산해도 관계없다. 연산이 같을 때는 A하고 B를 먼저 한 다음에 C 합집합하든 아니면 B하고 C를 한 다음에 A를 합집합하든 관계없다. 그지? 교집합도 마찬가지인 거 맞죠? 뭐 잘 할 거니까 뭐 이 집합은 너희 엄청 잘할 거 아니야. 요 정도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뭐예요? 분배 법칙은 뭐예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연산이 다를 때죠?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 자체를 하나로 보자. 요렇게 되니까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집합 C 요 정도 보면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여기가 합집합이면 B 교집합 C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공통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분배해버리면 되는 거죠.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합집합 C.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거꾸로 가는 경우도 분배 법칙이라 한다. 맞니? 자, 그리고 특별한 게 또 뭐 있었어? 드모르 가는 법칙 있었나요? 똑같은 거예요. 병신이었네요. 이거 교집합 합집합으로 쓴다는 거. 하니까 뭐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잖아요. 그죠?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가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 아는 건데 뭐. 자, 좋아. 이렇게 3개 각각의 법칙들이 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 드모르 간의 법칙이 있죠? 이게 바로 여집합의 법칙인 거 맞지? 얘들아 이거 기억하지? 김포고 애들 기억하지 이거? 뭐야 이거? 드모르 간의 법칙은 여사건에서도 많이 쓰였죠. 여집합의 법칙입니다. 여집합의 법칙.
자, 여집합의 법칙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뭔지 알잖아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뭔지 알잖아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 정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하게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우리 그 흡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요 정도 한번 더 봐볼까, 얘들아?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같이 정돈해 볼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는지. 자, 생각 잘 해봐봐. 몇 가지만 해보자.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1번 A하고 B하고 교집합은 뭐예요? A죠. 그럼 A하고 B하고 합집합은? 당연히 B인가? 그럼 A에서 B를 차집합해주면? A가 B에 포함되니까 다 빠질 거 아니야. 이해되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근데 요건 어떨까?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에 대해서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왠지 알겠지? 뭐 그려보면 알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상황을 봐주면 여기 있는 4개 정도는 다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기본적으로 A가 B에 포함된 상황에서 여기 있는 4개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뽑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몇 분 후에 공부하게 될 건데,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우리 명제에서 배우 명제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고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괜찮죠? 괜찮아? 요 정도 처리하시면 되겠고, 연산하고 연산법칙 보면 이제 마지막은 뭐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 아니냐면 그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만 처리하면 되는데, 야, 하기 전에 요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은데 지금 이 과정 하나만 연습해 볼게. 하나만.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그 혹시 대칭차집합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지워도 되죠, 요거? 대칭차집합이라고 기억하세요? 대칭차집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연습 한번 해보는 거야. 혹시라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 합집합한 거예요.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여기랑 여기지.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A하고 B 합집합해서 누구만 긁어내면 돼. 교집합만 긁어내면 되겠지.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만 이렇게 긁어내자를 한 번만 증명해 보려고. 뭐로? 지금 우리가 공부했었던 연산 법칙들을 가지고 한 번만 증명해 보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뭐 굳이 이제 연산 법칙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다라는 거지. 가볼게요. 연습해볼게. 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로 증명해볼게. 알겠지?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차집합 뭐로 고쳤을 수 있지?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고쳤을 수 있죠? 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쪽하고 이쪽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교환 법칙이 안 되네요. 아니, 분배 법칙이 될 만한 요소가 없네요. 그지? 공통인수를 꺼내낼 게 없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 여기 있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분배를 해주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어디까지? 합집합까지가 원소고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간 거야. 그리고 교집합에 뭐가 되겠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뭐가 될까?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이제는 가능하죠? 이 안쪽에서 뭐가 가능하니? 분배 법칙 가능하죠? 비합집합 이렇게 분배 법칙 가능하고, 여기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이렇게 분배 법칙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자, 도와줘봐. 이거 어떻게 돼? A 합집합 B 교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 맞아?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교집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쓸게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 맞아?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괜찮니? 합집합이야? 합집합이죠. 합집합. 병신 아니야. 됐어? 이해됐죠? 자, 우리 여기서 골라낼 수 있는 건 뭐냐면 B하고 B의 여집합하고 합집합하면 뭐야? 전체 집합이잖아요, 이거. 그지? 그럼 A 합집합 B하고 전체 집합하고 교집합이면 뭐만 남는 거야? A 합집합 B만 남지? 여기 교집합이고요. 자, A 합집합 A의 여집합도 무슨 집합이야? 전체 집합에서 얘랑 교집합하면 얘만 남는 거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무슨 모르간? 드모르간 쓰면 여기 있는 여집합 밖으로 나가고 여기 뭐가 돼? 교집합이 되겠지, 그지? 근데 교집합, 여집합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맞지? 요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뭐 될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 뭐 적으려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연습 될 거야. 딴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도 한번 가보고 그 정도로 충분.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까지 보면 집합 끝납니다.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가는 거냐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자. 그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뭐만 해주면 돼요? 두 번 겹쳐진 거. 교집합 부분 한번 빼주면 되는 거 맞지? A 교집합 B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소라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황이지? 서로소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A 합집합 B는 그냥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그렇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되죠? 이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거죠? N이 있으면. 자, 두 번째는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의 원소의 개수를?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나요? 뭐 간단한 내용인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만 빼주는 거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 빼주든가. 교집합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디? CF를 더하기로 바꿔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 그걸 했으니까 밑에 여기를 교집합으로 바꿔야 되는 거. 뭐 A하고 B가 공집합인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걸 보여줬던 건데 똑같은 건데요. 플러스. 네. 요거까지 이게 0이니까. 됐어?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해도 되죠? 좀 더 화끈한 방법 있죠?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좀 더 화끈한 방법. 이건 약간 소심했고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니까 약간 소심했고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지. A 합집합 B에서 뭘 그냥 화끈하게 빼버리면 돼. B를 화끈하게 빼버려도 되잖아. 이렇게. 관계없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까지 보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쉬우니까요. 자, 요거 이제 3개짜리가 안 나올 건데, 뭐 안 나온다고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3개짜리는 어떻게 되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내신할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두 번씩 겹쳐지는 거?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한 다음에 지울게 이거. C 교집합 A 한 다음에 뭐 한 번 더 해줘야 돼? A 교집합 B 교집합 C 한 번씩 더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사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할 것 같진 않죠? 시험 문제에 이게 많이 등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다 그랬지? 색깔을 3개 가지고 칠하다가 망한다 그랬잖아.
영역으로 봐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1, 2, 3, 4, 5, 6, 7. 7개의 영역 있는 거 맞지? 이걸로 처리한다. NA가 뭐야, NA? 1, 2, 3, 4. NB는 2, 3, 5, 6.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NB는 2, 3, 5, 6이니까 맞춰 써볼게. 자리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C는 3, 4, 6, 7. 자, 이렇게 썼고, 이제 하나씩 지운다. A 교집합 B는 2하고 3. 없애야 되니까 2하고 3 하나 약분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3, 6. 맞지? 3하고 6 하나 빼고. 자, 근데 마지막에 CA는 3, 4 빼니까. 3, 4 빼니까. 요걸 쫙 나머지를 써보니까 1, 2, 4. 맞지? 5, 6, 7. 다인데 뭐가 하나 없어. 3이 하나 없으니까 나중에 3 하나 더 더해준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지?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어 옵니다. 자, 명제 들어가기 전에 문제 먼저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되게 쉬워서 여러분들 그냥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합 문제 다 정리하고 가자. 가자. 3번. 2점짜리 문제 볼게요. A가 B에 포함되니까 A는 얼마야? 7. 27번. 이게 너무한 거지. 지금 우리 무시했잖아, 지금. 27번. 자, 다음 4번,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풀만한가 봐요. 4점인 거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어요? B에서 A를 뺀 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B에서 A를 뺀 놈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A하고 B하고 겹쳐진 게 많지 않을수록 좋죠. 그래야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한번 가보자. 가번 조건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전체 집합 25개라고 나왔어요. 첫 장 2018년 6월 아니에요? 잠깐만 뭐 한 거야 지금? 맞잖아 임마. 집합과 명제 있잖아. 두 번째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서 넘기다 보면 집합 명제가 또 있어요. 넘겨 빨리 쭉쭉. 이제 바보 새끼들 지금. 잘 자. 자, 봐봐. 공집합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A의 여집합,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를 봐주는 게 좋아? 이 상황에서는 뭐를 봐주는 게 좋아? 분배해주는 게 좋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래. 이렇게 쓰이는 거야. A 교집합 B. 요거 맞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집합? 공집합이잖아요. A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없는 거잖아요. A하고 A 아닌 거 겹쳐진 거는. 그러니까 합집합 해봤자 이 전체는 A 교집합 B인데 A 교집합 B는 기본적으로 공집합은 아니니까 A하고 B하고는 겹쳐지는 게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지. 공집합이 아니니까. 공집합이면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B에서 A를 뺀 거에 최대값을 구하는데 어찌됐건 A하고 B하고 겹쳐지는 건 하나는 있다.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에서 B를 뺐더니 뭐가 나왔다? 11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순수한 A만 얼마다? 11이다.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는 거야. 전체 집합이 25개인데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문제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분명히 교집합 부분이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 부분이 뭐 해야 돼? 제일 커야 돼. 이쪽 부분이 제일 커야 돼. 근데 A에서 B를 뺀 게 어찌됐건 11개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 전체가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11을 빼야 되니까 14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최대값. A하고 B에서 뺀 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10 얼마일 거야? B만 있는 거는.
당연히 13이겠지. 왜냐면 겹쳐진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일 B에서 A를 뺀 게 제일 많으려면 얘가 제일 커야 되니까 그래 얘가 제일 작을 때 1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B차 집합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3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겠어요? 요 정도가 4점이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안 어려웠어요? 자, 2017년 9월 문제 가보죠. 두 집합 A가 1, 2, 3, B가 1, 3, 5,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 장난해? 얼마? 4. 넘어갈게요. 자, 6월 모의고사. 자, 어떻게 갑니까? 6월 모의고사 2번하고 24번이었네요. 2번 문제 A 합집합 B 원소의 합. 1, 2, 4니까. 7. 24번. 자, 요건 뭐니? 24번 문제는 해볼 만한가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야. 얘들아, 이게 지금 수능과 평가원의 현실이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뭘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미분하고 적분 쪽에서나 열심히 하세요. 알겠니? 자, 봐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너를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A하고 얘는 절대로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기본적으로 모든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1하고 2하고 3은 절대로 쏘면 안 되니까 1, 2, 3이 갈 경우는 정해졌지. 4, 5, 6이 갈 때는 몇 군데씩 정해졌어? 두 군데씩 정해졌지. 2, 2, 2. 그러니까 정답은 몇 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아, 이해되잖아. 이렇게 A가 이렇게 있는데 절대 1, 2, 3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거고 4, 5, 6은 모르잖아요. 공집합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2016년 9월 2번 문제 A 교집합 B의 개수 3개야? 3, 4, 5 27번 문제 나름 27번이네요. 나름 27번 가봅니다. 6월보다 9월이 조금 더 수능에 가깝죠? 왜냐면 시험 범위가 전범위니까요. 자,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나와 있고요. A가 1, 2 요 정도 해결 가능할 거예요. B가 3, 4, 5 게다가 4점. 자, X하고 A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X하고 A하고 합집합해서 X라는 얘기는 A가 누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X에 포함되어 있다. 아까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X하고 B의 여집합을 하면 X가 된다는 얘기는 도와줘봐.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이지. X에서 B를 뺐더니 그대로 X가 됐다는 얘기는 X하고 B는 겹쳐진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X하고 B는 겹쳐진 부분이 없으니까 끝났네. X는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누구는 가지고 있고 1하고 2는 가지고 있고 3, 4, 5는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갈 곳이 정해져 있죠. 1, 2는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 갈 곳 한 가지 맞지? 3, 4, 5도 갈 곳이 정해져 있죠. 6, 7, 8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두 가지니까 정답 몇 가지? 8가지. 맞아? 가능한 영역에서의 합의 법칙. 벤다이그램 안 그려도 되는 거 맞아요? 안 되면 그려보시면 돼. 이런 거잖아, 얘들아. 전체 집합이 있고. 일단 X가 있는데 X는 기본적으로 누구는 안 가지고 있어야 돼. B는 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3, 4, 5. 그러니까 3, 4, 5가 갈 곳은 정해졌고 1, 2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1, 2도 정해졌는데 6, 7, 8은 병신이었네요? 그죠? 6, 7, 8이 갈 수 있는 근데 관계없죠? B가 어디 있을지 관계없어요. B가 뭐 이렇게 되든 관계없기 때문에 두 군데 맞아요. 맞아요? 아, B가 이렇게 돼도 관계없잖아. X하고 B하고 그냥 같은 곳에 있어도 관계없잖아.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의 개수가 중요한 거지 B에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2의 세제곱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만. B가 3, 4, 5지. 순서쌍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X.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들아. X가 6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맞아? 7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8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둘이니까 인정함? 그러니까 8가지라고
8이 맞다고. 선생님도 좀 전에 아차 했으나, 그지? 헷갈릴 만할 거는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자, 2016 6월 모의고사도 두 문제가 나왔군요. 2번하고 7번 두 문제 나왔는데, 2번 문제 1, 2, 3, 3, 4, 5, 6, 7 합집합 1, 2, 3, 4, 5, 6, 7 더하면 7. 맞지? 됐고요. 7번 바로 그냥 암산해 보세요. B의 여집합은 몇 개니? 1, 3, 5, 7, 9니까 2, 4, 6, 8, 10 5개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A가 아닌 거 1, 2, 3, 6 아닌 거니까 뭐야? 4, 5, 7, 8, 9, 10 빼주면 뭐가 돼?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1, 2, 3, 4, 5, 7, 8, 9, 10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두 번 집합인데 A가 지금 뭐라고 나왔어? 1, 2, 3, 6 이렇게 나왔고 B가 1, 3, 5, 7, 9 직접 써봐야 되나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B의 여집합은 2, 4, 6, 8, 10 이렇게 될 거고 A의 여집합은 4, 5, 7, 8, 9, 10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남는 거 뭐 남아? 2, 6만 남네. 두 개지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8이지. 됐죠? 직접 써보면 뭐 아는 거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했고 이제 수는 문제 두 문제씩 나왔고요.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명제 문제가 아예 안 나와버렸네요. 명제 문제가 아예 지금 안 나와버렸어요. 자 가봅니다. 빨리 보고 명제 쪽 내용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A 플러스 1이 뭐면 되고 A 플러스 1이 3이면 되니까 A는 2 B가 5면 되는 거니까 더하면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자 24번도 마찬가지 A가 1, 2, 4 B의 여집합이 2, 4, 6, 8이니까 1, 3, 5, 7 더하면 얼마야? 1, 2, 3, 5, 6, 7 이렇게 되니까 몇 개? 1, 2, 3, 5, 7? 7 맞지? 그 몇 개? 5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2017년도 수능도 바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1, 2, 3, 4, 5, 6, 7, 8, 9, 10 10개고요. 그죠? 7 없군요. 1, 2, 3, 4, 5, 6, 8, 10 이렇게 미안해. 그래 몇 개야? 8개고 24번도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정도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니까 가능해. A가 3, 6, 7 B가 A-4 8, 9 이렇게 근데 이제 A하고 A에서 B를 뺀 게 6, 7이래. A에서 B를 뺀 게 6, 7이니까 6, 7이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잖아 3. 그러니까 A는 뭐 7이지 뭐. 이렇게 바로 정돈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고요. 그죠? 됐나요? 네. 얼마 안 걸려. 왜? 아니 개소리야. 아 외식해 그러면. 문제는 제가 어제 혼자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좀 정돈해 볼게요, 명제. 명제 쪽에서도 나올 만한 내용은 한 4가지 정도 돼요, 4가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돈해 보면 빨리 정돈할 게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명제는. 첫 번째 내용은 명제가 뭔지. 명제가 뭐야? 이거는 놓치지 마.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 2 더하기 3은 6이다 명제 아니야. 2 더하기 3은 6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야 임마. 거짓인 명제. 거짓이어도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x는 5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건 명제가 아니고 조건인 거지. 그때 다르니까 맞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에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게 표현할 거 없을 것 같아. 진리집합은 너를 만족시키는 놈이고 진리집합은 너를 만족시키는 놈이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이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 안에 어떻게 돼 있으면 돼?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돼. 그럼 참이야. 이해돼? 뭔지 알겠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이 명제는 뭐다?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얘들아, 이 명제가 참이 아니기 위한, 이 두 번째가 아니고 이렇게 볼게. 반례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반례가 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기 위한 집합인 거잖아. 그럼 뭐야? P가 Q에 안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P가 Q에 안 속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뭔데? 아, 그 P에서 Q를 뭐 해보면 돼? 빼보면 되죠. 그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면은 이게 반례인 거잖아. 공집합. 그래, 아니, 왜냐면, 아니, 맞잖아. 이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P이면 Q이다, 이거 참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닐 때는 이런 경우 아니겠냐? 그지? 뭐, 한국인이면 지구인이다는 참이지만, 지구인이면 한국인이다, 이건 아니잖아. 반례가 뭐야? 미국인, 뭐 이런 거잖아. 여기서 이걸 빼보면 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바로 반례 집합이 될 거라고. 반례가 사는 동네.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반례가 사는 동네 매우 중요하다. 자, 이 얘기.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부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명제의 부정. 야, 어떤 명제가 부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제발 부탁이야. 반대가 아니죠. 반대가 아니고 이건 뭐의 의미야? 여집합의 의미야. 이건 아니다의 의미라고. 아니다. 반대가 아니고 아니다라고. 그럼 남자의 부정이 뭐가 되는 거야? 남자가 아니다. 그래, 남자가 아니다는 거지. X가 3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야? X가 3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다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아니다를 의미한다. not P. P가 아니다를 의미하는 거고 너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P의 집합. 뭐 요 정도 되는 거고요. 부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많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얘기해 보면 이건 뭐가 되는 거고 P가 되는 거지? P가 아닌 게 아닌 거니까 P인 거지 뭐, 그지? 이 정도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and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and하고 또는은 부정관계인 거 알지, 그지? 부정관계.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맞아요? 그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요 정도. 필요 없어요? 요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 x가 a보다 크다의 부정은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요 정도. 요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부정을 정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부정까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과 대우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역과 대우 관계. 가볍게 정리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야.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게 명제면 얘들아 역은 뭐야? 역은 Q이면 P이다.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대우는 어때? 대우는 Q가 아니면 그렇지. not Q이면 not P이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에 대우도 운명공동체인 거 맞아요? 이유가 뭐야? 너희 잘 이해해.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아이씨. 진리집합에 포함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얘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어떻게 되면 돼?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이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면 되지. 그럼 여기 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포함관계 얘기해봐. P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반대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맞잖아. 요거 자리 바꿔서 다시 쓰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not Q는 not P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는 참이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대우는 거짓이라는 건 역시 뭐를 이용해서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진짜로? 요거 이해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대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3단 논법에 대해서는 종종 나와요. 3단 논법에 대해서는 좀 뭐 자주 수능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3단 논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보통 두 개가 주어지거든. 3단 논법의 핵심은 두 개가 주어지면 두 개가 주어진 게 아니고 몇 개가 주어진 거다. 6개가 주어진 거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네요. 자, 결론 이거죠. P이면 Q이다가 주어지고 Q이면 R이다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주어진 게 아니고 몇 개가 주어진 거다? 6개가 주어진 거야. 왜지?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니까 뭐이면 뭐이다? P이면 R이다는 바로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요것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게 참이면 이 명제에 각각 모두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니까 도와줘봐. not Q이면 not P, not R이면 not Q. 그렇게 되면 징검다리 또 보이지? 너희면 너희다, 너희면 너희다 하니까 not R이면 뭐이다? 요렇게. 그지? 3단 논법도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요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뭐야? 꼭 나오는 거. 그렇지, 그렇지.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이죠. 네 번째 딱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된다? P가 Q에 포함되는 거 여러분 맞나요?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자 얘기해봐. P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P를 뭐라고 불러? 충분조건이야? 필요조건이야? 설마 이거 까먹었어? 충분조건이지. 얘가 더 충분해 보이는데요. 병신이죠. 그죠? Q이기 위한 정확하게 해야 돼.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너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조건이지. 그래서 헛소리가 이런 거라 그랬지.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게 헛소리라 그랬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선생님들도 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하게 표현하면 이게 맞는 표현이라 했어요. Q이기 위한 조건 충분 이게 맞다 그랬어요. 알겠어? 너는 P이기 위한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이게 맞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이거 예를 들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거 맞아 안 맞아? 이거 맞거든요? 근데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맞아? 틀려? 이거 틀리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는 진리집합이 1밖에 없는데 너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 있지. 생각 잘해봐. x가 1이면 x제곱이 1이기 위한 조건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하잖아요. 조건이 충분합니다. x가 1이면 x제곱 1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분해. 하지만 x제곱이 1이면 x가 1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하죠?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더 필요하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읽는 게 좋다? q이기 위한 조건 충분, p이기 위한 조건 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수능에서 출제되는 건 여기까지가 다야. 여기까지가 다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시간 관계상 문제는 다 못 풀 것 같은데 문제를 보시면 지금 나름 문제들이 괜찮아요. 집합에 비해서는 나름 그래도 조금 뭐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나름 그래도 뭔가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2016년도 6월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간에 요거 기출문제 풀고 알겠지? 다 할 거니까 풀 수 있으니까 너희 집합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32문제도 같이 해결해서 우리 목요일날 만나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